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입니다. 오늘은 흔하게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죠. 그리고 우리 산자락에 특히 많이 자생하고 햇볕을 좋아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물은 바로 개온나무죠. 개온나무. 이 개온나무는 하도 비슷한 식물이 많아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항상 이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모양이 비슷한 식물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온나무, 참온나무죠. 그 다음에 묵나무, 또 우리가 흔하게 봄에 나무를 많이 넣는 예를 들어서 창가죽나무, 또 창가죽나무 있는 게 아니고 또 개가죽나무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대부분 잎이 모양이 전부 비슷하죠. 아주 자세히 관찰하든지 저희처럼 약용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어떤 특성을 이렇게 척긋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일반 분들은 그게 같고 상당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개온나무는 온나무과의 이제 상떡잎 식물이고요. 낙엽, 한렵 교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이제 상기석이나 중턱에서 주로 자라는 그런 나무이죠. 옷딱이 주로 쓰이는 참온나무 있죠. 온나무. 참온나무는 주로 중국에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고요. 지금도 아마 옷당용으로 중국에서 많이 수입도 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재배도 많이 하죠. 이 개온나무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토종양나무입니다. 그렇죠. 참온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온 나무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나무는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양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온나무는 이제 옷을 오르는 정도가 상당히 약하죠. 참온나무에 비해서. 참온나무는 옷을 오르는 정도가 강하다. 이 개온나무는 옷을 오르는 정도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온나무의 성질은 아주 따뜻하죠. 그리고 맛은 맵습니다. 그러나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적당량의 어떤 처방을 받아서 섭취를 하셔야 되고, 항상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이 개온나무에는 카다놀, 카들, 우리시올, 플라보이드, 화셰틴, 레진 등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용식물이기도 합니다. 이 개온나무에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죠. 그래서 이 개온나무에는 항암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암 환자들한테도 이 개온나무 처방을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똑은 인체의 색소를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데 이 개온나무는 효능을 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분, 개온나무의 수액 안에 있는 우리시올 성분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암세포를 죽이는데 뛰어난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개온나무에 파세틴이라는 성분이 이제 암세포의 신생혈관에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주죠. 또한 개온나무는 다량의 이제 플라보이드를 함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 몸의 유전자 독성을 이제 유발하지 않게 하고 차단해서 각종 암을 예방하는데 좋은 효능을 보인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온나무의 특성으로서는 이제 스태미나에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신진대사에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신장을 이제 정지해준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신장을 정상 기능을 찾게 해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옷이 이제 깨끗하게 청소하고 젊게 만들고 스태미나를 강화시킨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서 일종의 스태미나 음식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효능으로서는 개온나무의 효능으로서는 간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간을 회복하고 피로 회복에도 상당히 좋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살균력이 있기 때문에 독소와 세균을 억제해주고 항 알레르기, 항염증 등 암과 결핵들의 세균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전에 제가 이제 부작용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은 항상 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 체질에 따라서
옷을 잘 터는 사람이 있고 옷이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가려서 특히 이런 독성 있는 어떤 약용식물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이 체질에 따라서 옷이 맞으면은 그게 약효를 발할 수 있겠지만 또 옷에 아주 안 맞는 사람이 있죠. 특히 옷을 타는 사람들. 옷만 닿으면은 그대로 알레르기가 나오는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많이 타시는 분한테는 절대 뭐 드신다든지 또는 바르든다든지 이런 건 절대 건물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때에 따라서는 심하시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체질에 따라서 특이한 처방을 받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 옷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시 드렸는데요. 옷이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모양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분도 이렇게 특이한데요. 지금 보시는 이거는 지금 이 장면은 개온나무가 좀 큰 나무인데요. 그럼 참옷과 개옷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잎을 보고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개온나무는 잎이 줄기가 좀 빨갛죠. 그런데 참옷나무는 잎이 그렇게 빨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 개온나무인데 이거 좀 컸을 때는 이렇고 어릴 때는 개온나무는 줄기가 이렇게 빨간 줄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참옷나무는 이렇게 이 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보면 이렇게 좀 트는 부위가 있습니다. 트는 부위가 있는데 참옷은 이제 가로로 주로 많이 트죠. 그리고 개온나무는 텄을 때 세로로 틉니다. 그런 구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이제 개온나무의 특성, 줄기가 이렇게 빨갛죠. 뭐 북나무도 빨갛습니다. 북나무와는 구별되죠. 저번에 유튜브 방송 제가 했습니다만은 북나무는 줄기가 화살나무처럼 그렇게 좀 넓적한 부분이 있죠. 그하고는 확연히 구분되고 개온나무와 참옷나무는 이렇게 간단히 구분한 방법은 개온나무는 저렇게 줄기가 이렇게 빨갛다. 그러나 참옷나무는 저렇게 줄기가 빨갛지 않고 그냥 파랗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컸을 때 성인목이 되었을 때 어디 구분하느냐? 줄기를 보면 압니다. 줄기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줄기에 보통 이제 온나무들은 크면은 이제 껍질이 약간 틉니다. 텄을 때 세로로 트면은 개온나무, 가로로 트면 참옷나무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뭐 가장 간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토종입니다. 참옷나무는 중국에서 들어온 수입종이고요. 개온나무에 설명드리면서 참옷나무의 성질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상 숨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